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나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외로움. 하지만 그 외로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꾼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지만 오늘 사연의 6분은 그 말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60대들의 반전 인생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수원에 사시는 67세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 몰랐어요. 김정숙 할머니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할머니께서는 전형적인 독거노인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넓은 아파트에 혼자 지내시는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계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곤 했지요. TV도 보고 가끔 공원도 산책하고. 하지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젊은 직원분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셨지만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에 시니어 케어 메이트 교육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나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병원 동행하기, 나이 들어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교육을 수료한 후 김할머니께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두 분의 어르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각각 2시간씩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가셨답니다. 박 할머니는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으신데 젊으실 때 피아노 선생님이셨답니다. 이제는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혼자 장보기도 힘드시지만 피아노 앞에만 앉으시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신답니다. 저에게도 간단한 곡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돌봄 서비스로 받는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뵐 분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어떤 간식을 함께 드실까?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현재는 5분의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생기셨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혼자 있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예방 운동도 배우고 응급처치법도 제대로 익히고 싶어요. 김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독거노인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3분의 이웃 할머니들께서는 시니어 케어메이트 교육을 받기 시작하셨답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고 집에만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모두 경험이고 지혜랍니다. 그걸 나누면서 살면 우리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행복하시고
이게 바로 진정한 윈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손주들의 선생님이 되신 65세 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게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뵙게 된 박영호 할아버지께서는 34년간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2년 전 은퇴 후 할아버지께서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시고 학생들과 소통하시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어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지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TV 리모컨만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딸의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온라인 교육 시장에 시니어 강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교사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나 같은 올드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딸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유튜브도 보여주고 줌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는 우선 기초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시니어 교육 과정을 수강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과 씨름해야 했지만 하나둘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과정을 수강하시는 또래분들과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첫 수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 5명의 수학 튜터링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수십 년간의 교직 경험이 빛을 발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제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바로 느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요. 현재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15명의 학생을 온라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은퇴하신 교사분들을 위해 시니어 온라인 교육 가이드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에 도전하시는 시니어분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경험은 금입니다.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만 배우면 됩니다. 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하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시며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신 할아버지의 도전은 많은 시니어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연은 실버 모델이 되신 68세 오경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인천 부평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뵙게 된 오경자 할머니께서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는 나이 들수록 사진에 담긴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부끄럽기만 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들 제 살 길 찾아 나가고 어느 날 보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해졌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러다 우울증까지 찾아왔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손녀가 보내준 실버 모델 모집 공고를 호기심에 끝까지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의류 브랜드에서 일반인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내가 무슨 모델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용기를 내어 지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첫 오디션에서 합격하셨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오할머니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푸근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촬영장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스태프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시니어 모델분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차츰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첫 광고가 나온 후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으신 오할머니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옷 광고뿐이었는데 이제는 건강식품, 여행상품, 심지어 보험 광고까지 찍고 있어요. 한 달에 3-4건 정도 촬영하는데 회당 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오할머니의 변신은 주변 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신 친구분들과 함께 실버 뷰티 모임을 만드셨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드리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자신감 찾기 강의도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웃음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고 화장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시니어 모델 활동을 통해 또래 여성분들께 용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멋지게 늙어갈 권리가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오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 들미 결코 아름다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4번째 사연은 반려견 펫시터가 되신 이상철 66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분들의 반려견까지 돌보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뵙게 된 이상철 할아버지께서는 2마리의 강아지와 산책 중이셨습니다. 이제 전문 펫시터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강아지 산책이에요. 제가 처음 강아지를 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과입니다. 그게 이제는 직업이 되다니 참 신기하네요. 퇴직 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반려견 호두와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애견 카페 원장님의 제안을 받으셨답니다. 오후 시간 동안 강아지를 돌봐주실 믿을 만한 펫시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 강아지는 잘 돌봐도 남의 강아지를 돌보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케어부터 응급처치법까지 그동안의 경험에 체계적인 지식을 더하셨습니다. 자격증 공부하면서 재미있었던 건 제가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의 과학적인 이유를 알게 된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들의 행동 패턴이나 스트레스 신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첫 손님은 출장이 잦으신 이웃분의 웰시코기였습니다. 평생 강아지를 키워오신 할아버지의 노하우는 금세 빛을 발하셨습니다. 개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더 순수하고 사랑스럽죠. 저는 그저 평생 개들과 지내면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통했나 봅니다. 현재는 5분의 견주님과 정기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평일 낮 시간에 강아지들을 돌보며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에 2~3마리만 맡고 있어요. 각각의 강아지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책도 강아지의 성격과 체력에 맞춰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지도 쓰고 특이사항은 바로바로 견주님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강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과 여유로움이셨습니다. 나이가 든 강아지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관절도 약해지고 기력도 전 같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지역 내 유명한 시니어 펫시터가 되신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시니어 펫케어 교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평생 개들과 함께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강아지들과 함께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평생의 취미와 경험이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보람차게 제2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 사연은 전통장 선생님이 된 69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장맛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깊은 맛이 나죠. 그런데 그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게 우리 나이의 특권인 것 같아요.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만난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된장을 담그는 중이셨습니다. 40년 넘게 장을 담고 온 그녀는 이제 전통장 만들기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장을 담글 때는 울면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깐깐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 배운 비법들이 지금은 제 전부가 됐네요. 변화의 계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행사에서 선보인 그녀의 된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들이 전통장의 맛에 매료되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장 담그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최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부녀회장의 제안으로 정식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평생 부엌에서만 하던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명하려니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강의 방식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 담그기의 각 단계마다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매주를 쓰면서 들려주는 시어머니와의 추억, 장독대를 닦으며 나누는 육아 이야기. 저는 그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을 뿐인데 그게 수업의 맛이 됐나 봐요. 인근 도시의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파주와 고향의 3곳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정도. 거기에 직접 담근 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먹거리에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건강한 음식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장은 우리 몸의 약이에요.
그걸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단순히 장 담그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에 따른 재료 선택법, 날씨를 고려한 발효 시간 조절, 그리고 장독대 관리하는 방법까지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살림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그게 보람이에요. 최근에는 마을 특산품으로 할매 된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되 현대적인 포장으로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포장이 왜 중요하냐고 했어요. 맛있으면 되지. 근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예쁘게 포장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늙어서도 새로 배우는 게 많아요. 최할머니의 활동은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5명의 할머니와 함께 장담극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비법을 공유하며 더 나은 맛을 위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장담그기가 단순한 집안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제 자부심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은 몰랐죠. 내년에는 전통장 명인 자격증도 도전해 보려고요.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평생의 살림 경험이 값진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녀의 도전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6번째 사연은 실버 카페의 바리스타가 된 65세 강대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찾아오는 분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실버 카페에서 만난 65세 강대철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제 이곳이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고 밥 먹고 하루가 무료하게 흘러갔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배우면서 점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손수 커피를 내려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일이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라고 해봐야 시장에서 마시는 믹스 커피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커피의 세계가 이렇게 깊다는 걸 알게 됐죠. 원두의 종류부터 로스팅, 추출 방법까지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카페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은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손이 떨려서 잔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죠. 하지만 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 강할아버지만의 특별한 점은 커피의 이야기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특히 혼자 오는 노인 손님들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도 나누려고 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단골 손님이 제법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회사원부터 오후에 찾아오는 어르신들까지
그들에게 강할아버지의 커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달 수입은 16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보람된 일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버 카페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성과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의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과정 보조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니어들을 돕는 일도 큰 보람입니다. 커피 내리는 법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를 한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죠.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6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쌓아온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제2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실버라이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